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방송국 단팥빵에서 매주 목요일 고양시의 소식과 이웃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저는 모카이고요. 저는 소담입니다. 먼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쏠쏠 정보통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죠. 우리 덕양 행신복지관의 마을 축제, 마을 놀이터도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관 안팎에서 진행되는 이번 마을 놀이터는 이마트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바자회와 에어바운스, 할로윈 코스튬, VR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플레이존이 운영되고요. 매직쇼 공연과 특정 시간대마다 서바이벌 형식의 대규모 오징어 게임도 펼쳐집니다. 특히 우리 단팥빵 녹음 스튜디오 앞에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선착순에 한해서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나 음성으로 전하는 편지를 직접 마이크 앞에서 녹음하는 참여 행사도 진행합니다. 다채로운 행사와 특별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덕양 행신복지관의 마을 놀이터에 많이 놀러오세요. 오늘은 고소한 목요일 9번째 시간인데요. 소담님과 함께 합니다. 소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담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하니까 우리도 본격적인 장수 국가에 진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실제로 건강하게 사는 평균 수명을 말하는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73.1세라고 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단 말이네요. 그렇네요.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이 요즘 깜빡깜빡 뭘 좀 자꾸 까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나 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 있죠. 네, 깜빡하는 게 치매보다는 건망증이 많다고 해도 걱정은 되지요. 네, 걱정돼요. 소담님이 저희 어머니 세대시잖아요. 소담님은 평소 치매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나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네.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자주 먹긴 해요. 네. 치매 검사도 몇 번을 받아봤는데 보건소에서나 거리에서라도 치매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꼭 받아보기는 해요. 소담님은 역시 모범생이시군요. 치매는 서서히 오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검사를 어디서 해야 하나 싶은 분들은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소담님, 네. 우리 복지관 1층에 치매 안심센터 행신분소 마련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물론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받아본 적이 있는걸요. 우리 단팥빵 스튜디오 옆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시, 군구 단위로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고양시만 해도 일산 동구와 서구, 덕양구에 하나씩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요. 덕양구에는 우리 단팥빵이 있는 덕양행신 종합복지관 1층에 치매 안심센터 행신분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답니다. 그럼 치매 안심센터는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행신분소 김장순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들의 치매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하에 전국에 한 250여 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치매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1년에 한 번 무료로 치매 검사 받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일단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매 진료비나 약값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기저귀나 미끄럼 방지 용품 등 필요한 용품을 조물품이란 이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지문 등록이나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로 판정받지 않은 분들은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고령 운전자 갱신을 위한 치매 선별 검사 결과지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치매 검사에 나이 제한이 있나 봐요. 네. 치매 안심센터의 무료 치매 검사는 만 6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60세가 안 된 분도 기초적인 치매 검사는 받으실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 병원으로 의뢰해서 연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치매 관련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담당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현재 행신분소는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월요일과 목요일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분이 오셔서 라인 댄스 아니면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그런 근육 활동이 치매 예방을 돕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 주시기로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엔 언제 하냐고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치매 환자 쉼터라는 머리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손 조작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 프로그램은 화정 본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 운동 프로그램, 이렇게 학습지를 푸는 그런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들으신 대로 치매 안심센터 행신 분소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그리고 화정에 있는 덕양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간병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치매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한테 문제가 되는 증상이나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치매 가족 교실이 있다고 해요. 치매 가족 교실요? 네. 특히 24시간 365일 주말이든 야간이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라는 상담 전화가 있는데요. 네. 18살 때부터 99세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래서 전화번호가 1899-9988입니다. 18살 때부터 99세까지 1899, 그리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9988. 이렇게 외우니까 더 쉬워요. 네. 치매 가족을 둔 분들이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매 가족을 두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공간 지각 능력이 약해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이것이 실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맞아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보니 길거리를 많이 배회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지문사전 등록제입니다. 지문 등록은 보통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치매라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고 당사자와 함께 방문한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두 분 사이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치매 환자를 모시고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치매 환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도 싫어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최근 집에서도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앱이 나왔습니다. 바로 안전 드림 앱인데요. 아, 안전 드림 앱요? 네. 안전 드림 앱을 설치한 후 보호자와 치매 대상자의 정보와 지문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지문 등록이 가능한 기종의 스마트폰이어야겠죠? 예, 그렇군요. 이 앱은 치매 환자뿐 아니라 아동이나 장애인들의 실종에 대비해서도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월 평균 접수되는 실종 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어머나, 그렇게 많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네. 지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안에 찾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체 치매 환자의 3분의 1 수준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치매 소견서를 받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지문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요즘 핸드폰에 안전 재난 문자가 많이 오던데 실종 노인을 찾는 문자가 참 많아요.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꼭 제일 먼저 지문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치매는 심해지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초기에 치매 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 진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333 치매 예방 수칙을 배웠는데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첫째, 3가지를 즐기자. 3가지를 즐기자.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둘째, 3가지를 금하자. 3가지를 금하자. 술을 적게 마시기, 담배는 피지 말기,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기. 셋째, 3가지를 실행하자. 3가지를 실행하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 저는 여기서 소통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인지활동이라든지 이웃과 친구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사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정신적인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우에도 팟캐스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소담님이 단팥빵에서 2번째 언니시지만 저는 나이 차를 잘 못 느낀다니까요. 네, 그래요. 네,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일상 다반사라는 어르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뇌를 깨우는 건데 이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걸 하려고 할 때 뇌가 향상된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못하는 걸 하려고 할 때 뇌가 향상된다. 저도 기억해야겠어요. 오늘은 치매에 관해 알아보고 치매 안심센터를 소개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는 이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제는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관리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고소목 시간엔 복지관 축제에 대해 다양한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특별한 게스트도 온다고 하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였고요. 저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